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 멘탈 참 유리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멘탈이 강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멘탈이 깨지거나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감기에 걸린다면 남편은 그냥 감기네,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내는 그와 반대로 유치원에서 옮았나? 잘 때 추웠나? 이게 큰 병으로 옮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거절당하거나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취업 준비할 때 다음 기회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절에 익숙해졌거든요. 나름 그 영역에서 굳은 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운전하고 잘 가다가 길을 잘못 빠져서 한참 돌아가야 될 때, 이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간 낭비, 기름 낭비, 거기에다가 저의 부주의함, 이런 게 합쳐져서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자책을 합니다. 다시 멘탈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더 깊은 감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누구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누구는 술이나 도박 같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괴로운 순간을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가?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해결을 바로 해야 되나? 이걸 구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차였어. 내가 갑자기 싫대. 더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대. 얼마나 멋진데? 라고 물어보니까 차은우래. 충격받겠죠. 돌아올 가능성이 없겠죠. 이럴 경우는 뭐예요?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다른 여자를 막 만나려고 하고, 돈을 써서 쇼핑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도파민을 자극하려고 하고, 술에 취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은 나의 멘탈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가벼운 여행을 떠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건강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견디는 동안 내 멘탈이 단단해져요. 두 번째 케이스, 내가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잘렸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새로 취업을 해야겠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지원 서류를 잘 작성하고 면접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고용이 없을 거야, 나는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고용 지표가 올라가면 취업에 도전할 거야, 이렇게 피하는 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내세워서 도피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운전하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100% 내 과실이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앞사람이 괜찮은지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보험사를 불러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지? 5분만 늦게 나왔더라면, 핸드폰을 안 봤더라면, 창문을 열고 잠을 깼더라면, 이 길로 안 가고 원래 가던 길로 갔더라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나의 멘탈만 무너질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은 원래 불규칙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그렇듯 우리의 삶은 늘 불규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책이나 어디 강의에서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나요? 저는 무조건적인 긍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이 마치 자만이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긴장을 늦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평상시 마인드는 조심스러운 긍정에 가깝습니다. 긍정이긴 긍정인데 조심스러운 긍정.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도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어떤 딱딱한 틀 안에 가둘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이 좋지만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조심스러운 긍정이 저한테는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빨리 변하고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들은 쏟아져 나오고 내 미래는 불확실한 것 같고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주인공 광수가 했던 말, 바로 관조적 태도, 관조적 시선, 관조적 삶입니다. 관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인 주관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본다 인데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멘탈 잘 관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관조적인 자세로 우리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